권의 책이 아이의 세상을 바꾼다고 하죠. 이 청주의 작은 서점에서요. 어른이 먼저 책값을 내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그 현장을 이끌고 있는 책방N의 이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산남동에서 작은 동네 책방N을 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키워드 토크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지영 대표님과 연관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책 사줄게입니다. 앞서 청주의 한 동네 책방에서 이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 오고 계시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 사줄게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실까요? 제가 동네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책을 안 읽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단골분하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이렇게 좀 어른들이 선물해주면 그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단골분께서 그럼 일단 이제 내가 한 3권 정도로 시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3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 여러 SNS 같은 곳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어른들께서 또 나도 후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번 1월에는 100권까지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어요. 책방의 입구에 이제 네. 종이에 써두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그 포스트를 떼면서 권수가 줄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또 흥미로웠거든요. 네. 제가 이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내걸었던 조건이 보호자 없이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랑 같이 들어오면 책을 고를 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고르지 못하고 이제 어른들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네가 골라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집으면 이제 뭐 그거는 사기엔 아깝지 않니 또는 뭐 이런 책은 어떠니 하고 이렇게 자꾸 참견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고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네. 보호자 없이 들어오는 게 조건이었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청소년들이 처음에 와서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 우선이었어요. 진짜예요? 정말 무료예요? 근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고요. 이제 어른들이 이런 취지로 청소년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네. 반응들도 있었고요. 후원해주신 분께는 전달하지 못하지만 일단 저를 통해서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근데 이렇게 매번 그 기록해뒀다가 날짜 맞춰서 딱딱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예, 기다렸다가. 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2달에 한 번의 이벤트, 본인만의 이벤트가 돼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좀 기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던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식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방에 드나드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확실히 2번째, 3번째는 문을 열 때 굉장히 가볍게 열고 오.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져가지고 본인들이 읽었던 책을 저한테 뭐 설명해 준다거나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에는 이 책 가져갈 거니까 꼭 좀 뭐 갖다 놔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오, 네.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나는 이거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 너도 읽어봐라라고 하기도 하고 꼭 저희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동네 아이들이 버스를 타거나 친구들끼리 모아서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청주에 할머니 집에 왔다가 들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을 지금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보호자 없이 오면 어떤 종류의 책을 고르나요? 청소년 소설 쪽에서만 이렇게 좀 머물 거라고 저는 이제 네. 짐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친구들이 골라가고요. 뭐 그림책을 고르는 친구도 있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걸 고르는 친구도 있고 요즘 유행한다는 뭐 그런 소설이나 그리고 의외로 시집을 찾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그 세계가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 그치 이렇게 다양한 게 아이들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우리가 되게 획일적으로 키우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좀 했습니다.
또 후원해주고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주는 어른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른들, 뭐 청주에 연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청주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아이가 책을 받아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나도 하고 싶다라고 또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거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 네. 있잖아요. 네. 20살 네. 또는 재수생, 그리고 이제 군대 가 있는 청년 또는 고시생, 뭐 이런 분들이 오. 사실 본인들의 그 용돈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할 텐데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나도 이제 동생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후원금들도 있어서 제가 좀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돈이라도 어쨌든 후원이니까 뭔가 대가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 청소년들에게 손편지 같은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 일단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쓸까라는 그런 고민과 또 약간의 의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조건 같은 거를 내건다면 저는 그거는 후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자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고를 때 내 예상과 다르게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 이제 실패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 후원이 아이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골라봐.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거니까 괜찮아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무슨 감사 편지를 쓰게 한다거나 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쓰게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 후원이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감사를 강요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건네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어른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어서 후원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세요라고까지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읽으라고, 혹은 또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 반응들과 대표님의 말들에 또 감동을 해서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 책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네. 함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확산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영 대표님과 연관된 두 번째 키워드,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이 중환자실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금의 그 동네 책방지기 느낌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결혼 전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또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결혼 전에 제가 사회로 나가서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이제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고, 결혼하고 첫 아이, 둘째 아이 이제 낳을 때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요.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생과 사를 바로 현장에서 바로 목도하는 이제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여러 다양한 그 사람들의 사연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삶이 뭘까, 정말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보시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떠나서 청주로 오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청주에서의 생활은 또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바로 청주로 온 건 아니었고요. 저 친정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저 응급사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왜 소위 경력단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10년 정도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이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이직 때문에 청주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네, 청주는 저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굉장히 낯선 곳이었고 잘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니까 오히려 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였거나 뭐 가족들과의 연결된 그 속에서의 제가 아니라 아,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 것 같고요. 지금 청주에 온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또 친해진 사람들도 많고 제가 또 정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청주라는 곳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제가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청주로 오게 된 게 지역의 변화도 있지만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신 것 같아요. 중환자실 간호사 하면은 돌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에서 만나는 그 청소년들에게도 일종의 돌봄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봄 맞는 것 같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책방지기와 그리고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고 네. 의외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했던 경험들이 지금 책방지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이제 돌봄도 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상대해야 했거든요. 뭐 보호자든 환자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누구든 내가 편하게 말을 걸고 상대를 안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다 그에 맞춰져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책방지기 할 때도 저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든 그분한테 맞춰서 응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간호사로 일할 때도 사실 똑같은 진단명이어도 똑같은 환자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책을 요구하시고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제공할 때 제 태도가 똑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은 책을 원하신다고 하셔도 이분은 이런 이유로 또 저분은 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게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는 것, 네. 그리고 얻는 마음의 위로도 다 다르니까요. 확실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프라임 인터뷰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한 가지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이 책 재밌어요? 라는 질문 듣기. 두 번째, 하루 종일 이 책 있어요? 라는 전화 받기. 저는 하루 종일 이 책 재밌어요 라는 질문 듣기가 더 낫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책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뭐 이 책 있어요? 하고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 거의 90% 정도는 그 책 없습니다라는 답을 드려야만 네. 해요. 근데 그게 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 책이 없더라도 그 책 재밌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는 대답을 또 잘 드릴 수 있지만 안 읽은 책에 대해서는 제가 역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몰랐던 책을 알게 되니까 얼른 찾아보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책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책 제목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 책 재밌어요라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을 때 하나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거든요. 책방에 가면 책들 아래마다 메모지가 하나씩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책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온라인 서점이라면 미리 보기를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책의 앞뒤 또는 띠지 같은 데 있는 그 설명 문구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지? 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미리 보기를 다 읽기에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는 이제 나에게는 이 책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는 이런 거 누군가한테 이런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메모를 써서 네. 아래다 붙여놓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메모를 보고 책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많이 읽어서 많이 붙여야 되겠다.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들의 이 책 재밌어요라는 그 질문이 그 메모지로 좀 답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대표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동네 책방 10곳 운영하기. 두 번째, 대형 서점 딱 한 곳만 운영하기. 저는 당연히 동네 책방 10곳 운영하기입니다. 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대형 서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네네. 어떤 소통이라던가.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동네 책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책방 10곳 운영하기가 저한테는 훨씬 다가옵니다. 그 동네 책방과 대형 서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네, 저는 처음에 책방 운영할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방을 운영하는 거겠지 또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책방을 운영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책방을 운영한 게 지금 느끼는 생각은 책방은 책을 많이 읽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안 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거를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책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읽고 책을 뭐 소개를 해준다거나 안부를 묻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을 좋아해야만 그리고 사람과 책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가능한 거라서 지금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확실히 대표님의 그 작은 책방들에 보면 항상 가운데에 커다란 테이블이 네. 있더라고요. 함께 앉아서 뭐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면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지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또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지금 대표님이 서 계신 책방이라는 공간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동네 책방입니다. 대표님의 여러 선택이 모여서 또 지금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동네 책방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몇 군데 그 동네 책방들이 있었어요. 작은 서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 그 점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었고 물론 대형 서점들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독립 서점만의 아기자기하면서 다정한 그런 책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준 우리 동네 그리고 청주에 뭔가 이제 환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책방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책방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책방을 하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께서 그러면 1년으로 계약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같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책방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저 혼자 생각해내는 것보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져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본인들의 의견도 들어가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책방이 이제는 이제 나 혼자만의 책방이 아니구나, 예, 같이 만드는 책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책방 운영하시면서 아, 이래서 동네 작은 책방이구나라고 느낀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단골들이 이렇게 오시다 보면 본인들이 이 책방이 약간 뭔가 작은 주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방이 없어지면 안 되고 오래오래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셀프 결제를 막 하세요. 카드 결제도 하시고 본인들이 먹은 차 잔을 막 씻어놓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냥 소소한 뭐 반찬거리라든지 막 쌈채소 막 이런 것도 막 갖다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이 많이 넘치는 이런 것들은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없지라는 자부심, 예, 그런 네. 것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머물고 오가는 사랑방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책방 뒤에 N이라는 글자가 함께 있는데 의미가 뭘까요? 근데 제가 그 아주 옛날부터 그 커뮤니티 활동할 때 쓰던 닉네임이 이제 애니였었고, 어릴 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말갈량이 모습의 네네. 그 애니, 제가 어릴 때 모습하고도 무척 비슷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애니 전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커서 애니 결혼하고 엄마가 됐을 때 애의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은 엄마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제 앤을 제 이제 닉네임으로 썼는데, 뭐 그러다 보니 그게 책으로 나왔고, 그래서 아, 책방에도 이걸 붙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 빨간 머리 N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면 더 쉽고 편하게 그 공간에 방문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만적인 공간 뒤에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저 말고 뭐 전국에 계신 동네 책방 지기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건데, 월세죠. 아, 네. 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책을 팔아서 월세를 내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그 뒤에 인건비는, 나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라도, 왜냐하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오래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을 팔아서 이 월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뭐 커피를 판다던가 굿즈를 판다던가 다른 활동들 또는 투잡, 쓰리잡을 하신다던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나중에 책방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가 달랐다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예, 책방이 있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책을 읽고 나누고 하는 그 동네의 분위기와 없는 곳이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책방이 약간 등대 역할도 할 수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생각이 움트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런 공간으로서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그렇지만 점점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아, 여기에서 뭐 좋은 책을 읽고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쉼을 얻고 무슨 일을 하게 됐어요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능하면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책방지기를 모신 만큼 특별히 책 추천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지영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책 어떤 걸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김주한 작가님,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네.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진주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물론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베풀 수가 있을까, 네. 많은 걸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분이 진주라는 그 지역 안에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할들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을 후원하시고 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또 만들어내셨고, 그게 결국에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또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그 정말 작은 씨앗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했고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김장하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결심이 내가 1000분의 1의 김장하만 되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1000명이 모이면 우리 지역도 김장하 선생님이 계신 지역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1000명을 모아보자. 그래서 저는 1000분의 1의 김장하의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김장하 선생님께서 대가 없이 기대 없이 베풀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또 1000명의 장학생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신데, 대표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확실히 그 대가 없는 베품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주에도 1000명의 김장하 선생님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키워드 토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지영 대표님과 연관된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연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지영 대표님의 활동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데서 또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걱정되었던 부분들, 아이들을 잘 몰랐을 때 했던 걱정들은 세대 간의 단절이 되게 심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어른들은 아이들을 항상 믿지 못하고 좀 질책을 하고 요즘 아이들 참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꼰대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정말 아이들을 믿고 싶고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후원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 또한 그 어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1대1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받아드는 모습에서 벌써 어른들이 우리를 믿고 있네, 우리를 응원하고 있네, 어른들이 우리를 마냥 한심하게만 보는 게 아니네 라는 그런 표정들이 읽히거든요. 네. 서로 응원하게 되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는 저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과 응원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는 그 연결의 현장이 그 역할에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방문했다가도 그 어른들의 그런 표정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 세상은 이렇게 네. 따뜻하구나, 인류애가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동네 책방지기로서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밤에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다음날 새벽에 책이 배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 같은 데서 하는 할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동네 책방들은 사실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당연히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경쟁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동네 책방들이 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네. 뭐 10권 중에 한 권이라도 동네 책방에 와서 구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네 책방이 그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한 안부를 묻는다거나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잠시 쉼을 얻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이 좋은 취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동네 책방의 따뜻함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책방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북토크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북토크도 하고 싶고 뭐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글도 쓰고 싶고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서점이 있었는데요. 8시경에 그 서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베드타임 스토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봉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한 3-4권씩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잠옷 차림을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스 한 잔씩 주면 그거 마시고 그리고 나서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가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애들이 엄청 기다리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좋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베드타임 스토리 타임을 만들어서 예,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책방에 와서 재밌는 그림책 얘기 듣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잠들기 직전에 들려주는 또 이야기들, 동화책들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아마 전국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어렵기도 할 수 있는 질문이겠는데요. 이지영 대표님께 동네 책방이란 무엇이다? 한두 글자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간호사이기도 했었고 여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는 뭐 쉼을 얻기도 하고 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동네 책방이란 인공호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팍팍한 이 세상에 따스함을 내려주는 그런 인공호흡인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